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건보 자소서 2번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영상, 그리고 1번 항목 정밀 분석, 그리고 오늘까지 점점 초췌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제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과거에 관련된 키워드들과 관련된 소재를 바탕으로 자소서를 많이 써본 건 맞는데 문제의 포인트가 약간 틀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구성은 지난 1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평가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소재 그리고 어떤 구체적 행동을 해야 될지 이 부분과 실제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번 평가 키워드 선정부터 보면 왜 이러한 문제를 요구하는 것인가, 이제 평가 의도를 좀 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그래서 2019년도 신년사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분석할 때 이렇게 신년사까지 뒤지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원가자료 수집이라든지 분석 등을 완전히 잘해도 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모호한 이런 건강보호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또한 세 번째로도 이제 우리 공단도 변화된 체계에 맞춰서 업무를 개발하는 등, 이와 같이 신년사에서 나와 있는 공단의 중점 추진 과제를 보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뭐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이 그냥 막 때려박아 가지고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니즈에 의해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 좀 더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건보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서 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사고력과 이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 중에서도 약간 특이하게 이 항목은 사고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대다수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할 때 많은 지원자들이 사고력은 좀 배제하고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려고 하시는데, 뭐 당연히 사고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 항목 자체가 좀 사고력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둬서 그 부분을 작성하라 라고 해서 굉장히 의도되게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기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고력 중에는 뭐 비판적 사고나 뭐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이거 말고도 뭐 창조적 사고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고 능력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정보의 바탕을 둔 합당한 근거의 기초를 두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단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되짚어보고 이 항목을 풀어가면서 가급적이면 이 항목만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여러분들도 또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의사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구체적인 행동 노력을 어떤 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소재가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소재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활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했던 그런 경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두 번째 거,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방안을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러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이게 문제고 이런 방안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실행을 하기 전까지를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쟁자의 전략이라든지 방법 등을 분석해야 했던 상황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우리는 좀 뭐랄까 안 되는 건 아닌데 항상 옆에 있는 가게가 너무 잘 되고 우리는 약간 너무 유지만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개선해 보려고 약간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분석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리더로서 변화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것도 저는 충분히 이 항목에서 쓸 수 있는 소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학생회를 하시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 4월이에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6월 7월 달이 되면 그 급격하게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미리 대비해 가지고 뭔가를 좀 노력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약간 그런 소재도 얼마든지 이 경험에서 녹여낼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외부 환경 변화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막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그 창업 분야와 관련돼서 어떠한 국가 정책이 변화된다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 있죠. 외부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직면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고 또 예측해가지고 또 좋은 의사결정으로 이끌었던 그런 대표적인 경험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문제, 이미 문제가 터졌어요. 혹은 현재 상황은 문제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찾는 문제, 그리고 장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문제가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미 터진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이나 자료를 분석해, 자 물론 이게 문제가 터져서 어떤 상황에서 자료를 분석한 건지, 아니면 이제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상황이나 자료를 분석한 건지, 아니면 미래에 분명히 터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해서 상황이나 자료를 분석한 것인지,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문제 해결 능력 단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인식해서 미래 상황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얘기했던 여기 있는 소재 외에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뭐 이러한 소재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소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발휘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먼저 선택하려고 하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행동 노력 단계에서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발휘했는지 그걸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이 두 가지를 좀 왔다 갔다 고민하시면서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분석 노력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상을 위해 사용한 자료와 근거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기술해 하셔야 될 것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표면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상했다. 이거 너무 단편적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알바를 했는데 길거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 착안해가지고 간편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더니 대박이 났다. 이건 여러분들의 그냥 희망사항이고 그냥 운이에요, 운. 근데 회사가 요구하는 건 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면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예상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 원인 분석에 대한 단계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루트를 통한 상황과 자료를 분석해라. 다양한 루트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상황과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자료와 연관된 기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인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통계청의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국가 정책을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경쟁사를 벤치마킹할 수 있거나 이런 뭐 타 어떠한 사례들을 또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예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상에 필요한 그 다양한 상황과 자료들을 분석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집한 자료와 정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래 얘기하는 주요 노하우를 한 가지 정도 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택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도 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CS 그 문제 해결 능력 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행동 노하우들에 대한 것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객관성, 뭐 결론을 도달에 있어서 감정적이고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증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친한 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의 이야기가 더 이렇게 귀에 와닿잖아요. 보통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걸 예상할 때, 객관적인 정보보다도 나랑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객관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가공을 했다. 그런 쪽으로 어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노하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방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융통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 정직성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비록 어떤 진술이 우리가 바라는 신념과 대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자료를 분석할 때 개인적인 그런 신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고정관념을 갖고 그걸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지속성이라든지 뭐 결단성이라든지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 내가 틀릴 수 있으며 내가 거절한 아이디어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걸 강조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본인이 예상을 위해 사용한 자료와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에서 예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A라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지표에도 노하우에도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 외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석력,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해결력 단계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상황과 자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수집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수집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 그 고생한 거에 비례해서 꼭 그 정보를 내 예상에 반영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뭐 어렵게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위해서 뭐 파악한 내용이 있어.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이 강의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정보를 얻고 오다 보니까 꼭 그걸 얘기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방향성, 예측성,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철저하게 또 배제하는, 약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그러한 좀 뭐랄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든지 근거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해당 상황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그 수집된 자료를 내가 가공을 하고 분석을 예상을 위해서 그 분석하고 가공하는 단계에서 여기 나와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노하우를 실행으로 옮겼던 본인의 그 행동을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러한
분석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상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항에서는 그 행동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관점에서 본인의 예상에 맞는 그 해결 행동을 이제 간략하게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떠한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 정보 안에서 어떠한 노하우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판단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다. 그래서 그 예상에 맞게끔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동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사고력에 비해서 뭐 글자 수라든지 무게를 덜 두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예상이 좀 적중했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거 되게 요약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윗부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간략하게 이제 도출하셔도 되고요. 혹은 관련 상사라든지 혹은 이 문제와 관련된 이 상황과 관련된 어떤 부서로부터 그 상황 자료 분석에 대한 어떤 긍정적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너 되게 예상 잘했다. 너 인턴이긴 한데 야 우리가 이제 너 예상을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거 우리가 잘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 뭐 이런 단계까지 가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소재로서 성과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랑 같이 이제 말 그대로 이 사고력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작성하면 좋냐? 뭐 일단 구성적인 측면은 지난 제가 1번 항목에서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소제목, 상황, 생각, 행동, 결과잖아요.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 및 성과 요약형으로 하셔가지고 두 갈씩을 날려버리고 글자 수가 없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한번 노하우를 한번 선택 한번 해봅시다.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 내가 틀릴 수 있으면 내가 거절한 아이디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고 들은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응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올바른 예상을 하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시고 그럼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더로서 뭐 어떠한 역할 목표 수행 시 향후 어떠한 그 대외 환경 등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 들었다. 생각 부분 어떤 게 들어와야 되겠어요? 사고력의 그 중요성을 얘기했죠. 표면적인 이유, 그 표면적인 문제점 외에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해야 올바른 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뭐 들었다. 그럼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각도로 문제 분석을 위해서 타 동아리, 이건 제가 동아리 리더라는 가정입니다. 타 동아리, 그 다음에 과거 동아리의 회장 인터뷰,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 또한 그런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여러 정보 중에서 그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어떠한 의견을 내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부분은 과거 나의 어떠한 의견과는 상이했지만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 결과 뭐 어떠한 실행 과정에서 해당 예상에 맞게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혹은 이러한 예상을 반영한 해결 방향을 다른 팀원 혹은 타 부서에게 전달함으로써 혹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어떠한
뭐 긍정적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이렇게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예상안까지 도출을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예상안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로 연결된 것인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주공적으로 제가 지금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뭐 강의 내용을 준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뭐 기초적인 부분을 적은 거기 때문에 정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걸 그대로 절대 따라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름 지금 조회수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혹시나, 물론 이제 건보에 지원하신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그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적겠지만은, 혹시나 제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똑같은 부분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도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러한 노하우에 대한 옵션 중에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걸 선택하시고 그 노하우를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 직접적인 행동, 그걸 묘사하다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노하우가 다르고 그 노하우에서 행동했던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예시를 지금 리더로서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지금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제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나의 어떠한 의견을 상회했지만, 뭐 이번 문제 이건 이제 타인 존중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타인 존중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걸 이렇게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무조건 타인 의견 존중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즉공적으로 이걸 쓴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따라 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거듭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그만큼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될 정도의 수준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남은 영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약속한 것처럼 내일 오후 9시 전까지 이 3번과 4번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도 많으셨고 자도 작성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좀 참아내면서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